아, 오늘이 2023년 3월 며칠이죠? 날짜를 잘 안 봐서요.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오전 10시 58분입니다. 이것도 꼭지예요. 꼭지여서 좌표를 찾고 좌표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다 꼭지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동영상 한 편 올리려다가 잠깐 방송이 중단됐어요. 어제는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1998년 김대중 오부지 선언 정도의 정상회담은 이끌어냈다. 그렇다면 김대중 오부지 정부의 선언을 이끌어냈을 정도의 회담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도의 성과를 얻어냈으니까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야지 되는 게 맞죠? 이제 그게 맞는데 잘못된 선호하지 않는 자들이 잘못된 문골들로 인해서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은 반대파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김어준 편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보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하고 식상한 문제가 등장해요. 이제 그랬더니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손해상 문제가 이제 불거지거든요. 식상하잖아요. 많이 식상해요. 독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 국군을 주둔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제법상으로 일본이 간다고 그럴 겁니다.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을 일본이 안 갖고 있는데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안 할까요? 갖고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독도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 있어 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 문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이 문서가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로부터 지금 이 올해란 말은 202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전부터 지금 중국 땅이 있죠. 과거에 명나라였던 지금 중국 땅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관련해서는 중국 땅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국 땅은 어머니의 땅입니다. 김어준 편 이때 좀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보이차 마시고 있거든요. 두들겨 팬 걸 안 보여줄 거예요.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형제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가 삼전도비를 할 때 누르하치가 그러잖아요. 당신과 우리는 형제국인데 왜 명나라와만 교류를 하느냐. 이때 역사가 재밌어져요. 선한자들. 왜냐하면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의 땅 입장에서는 그때도 조선이 분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어머니하고만 외교를 해요. 형제의 땅이에요. 형제의 땅. 청나라는 형제가 있는데 형제하고는 외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간단해요.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 지금 한국이겠죠? 한국과 몽골은 형제국이에요, 형제국. 그러면 형제국과 오손도손하게 잘 지내는 걸 엄마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김어준 편? 그런데 형제 땅과는 교류를 안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말도 안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주지도 않고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받지도 않아요. 어느 엄마가 그 자식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멍청한 위성국 편? 많이 안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전에도 몽골, 그때는 청나라에 있는지 몽골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가 반복된 역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몽골과 한국, 조선, 당시에도 조선이었죠. 한국은 대한민국은 분단되어 있는 상태의 이름이 대한민국이고요. 한국은 지금 한반도 있죠. 거기가 한국입니다. 이제 그걸 알면 지땡땡 명차에 이제 박형 같은 분들은 많이 혼나게 되죠. 그 삐꾸들 서해진 편 다 끝장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서들을 보냅니다. 왜 명나라와만 교류를 하느냐? 당신들과 우리는 오래전부터 형제국이었다. 우리와 교류를 하자. 근데 삐대고 안 해버린 자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인조가 삼전도비를 하거든요. 항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형 땅이다라는 얘기예요. 동생 땅이고 조선이 그런 땅이거든요. 실지예요, 실지. 실지 참 큰창 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상황이 눈치가 이상합니다. 10만 정도의 양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인가요? 이 10만 양병설이 등장하는데 그때 선조가 그런가요? 제가 많이 똑똑해가지고 늦게 똑똑해요. 그때 자식의 국가가 일본은 한국에게 대해서 자식의 국가예요. 그래서 천황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백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제 무왕이 그렇게 해서 자식의 땅에 가서 발전을 시켜줬거든요. 부모가 자식 먹여 살렸던 게 백제 무왕이었다라요. 그렇다라면 그 문서들이 있냐라예요. 근데 공장에서 뭘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뭐가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어디선가 들었거나 봤다라예요. 그렇다면 선조가 야 자식의 땅에 어떻게 부모를 칠 수가 있냐라. 그 말이 안 되지 않냐라. 그래서 심한 양병서를 폐기해요. 그렇다라면 이제 이 역사적인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다라면 일본에 대해서 조선은 부모의 땅이구나. 간단하잖아요. 사법재판소 갈 필요 없다라요. 이때는 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다라죠. 자식 놈의 자식이 부모의 땅에서 지 땅이라고 삥 뜯는 땅이 이 말이 안 된 자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독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국제 사법재판소 간다라고 하는데 이 문서가 이제 있냐 없냐라예요. 있다라 하면 부모의 땅인데 지금 자식 놈의 자식들이 부모의 땅을 지 땅이다라고 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럼 끝난다라예요. 끝난다라기 때문에 독도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고요. 그렇다면 노무현 때 제가 그래서 노무현을 찍어놓고도 노무현을 비판했거든요. 멍청한 자식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심어놔요. 거기다가 독도에다가. 그래서 제가 노무현을 많이 혼내고 잘못한 대통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실지창이에요. 거기 민간인이 지금 살고 있나요? 경찰 플러스 민간인 치안 담당을 해야 되는데 뭔 저기에다가 서해의 가장 동해구나. 동해 가장 끝자락에 있는 땅이에요. 우리 고위 영토면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거기에 군인을
주둔시켜야죠. 거기다 레이더 기지 설치해 보세요. 꼼짝 못 한다라예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도 이 정책을 실현하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른바 선한자들이 많은 선한자들이 이 땅에 많이 와서 여러분들과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가뭄을 사시문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독도 문제는 국군을 주둔시키고 레이더 기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괜찮은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라. 괜찮은 레이더를 거기다 배치하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독도 문제는 해결됐는데 소녀상 문제가 좀 남아요. 그렇다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요. 김어준 씨. 어떤 내용이냐라면요. 그다음에 이제 소녀상 문제, 독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들끓기 시작하거든요. 맹물 끓여놓으면 불불 끓죠. 그래서 약간 잔담하게 끓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란데 이를테면 이런 거다라요. 소녀상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이 했던 역사가 부끄럽다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치워달라요. 그러면 그래서 김어준계 정치인들, 우상호, 지선방장계 정치인들이 멍청하다라예요. 그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만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요. 매우 멍청하다라요. 대통령 그 국가의 최고 수상을 찍어 누르고 비아냥거리면서 웃을 줄이나 하는 김어준 따위 정도거든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라요. 김어준이는 아예 멍청하다라죠. 하하하하. 김어준이가 어느 정도로 멍청하고 제가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라면요. 독도 문제, 아니 소녀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금 광주에도 소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어준이 멍청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못 낸 자예요. 그래서 김어준계 지식인들은 0.00001% 정도밖에 안 된다라요. 지선방장아. 그렇다는데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김어준 꼭지를 잠깐 봤어요. 이제 이걸 하려고 김어준 꼭지를 잠깐 본 자거든요. 김어준 편들아. 어떤 내용이냐면 소녀상을 우리가 철거를 한다라면 일본이 정신대 위안부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라 하고 철거를 해버린다라면 기시다 총리 어떻게 할 거냐라요. 유튜브 방송 잘하잖아요. 김어준 씨. 멍청한 김어준 씨. 멍청한 김어준 씨. 그렇죠? 철거하는 것 하면 된다라요. 그러면 뭐 강당 빌려놓고 그렇게 웃으면서 뭐 강행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철거하세요. 대신 이거 철거하면 그래놓고 영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더빙 하세요. 전 세계에 알리세요. 그래놓고 좀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있으면 이거 철거하는 순간 일본이 36년 일제강점기 당시 그리고 전쟁 당시 때 일본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여인들을 정신대로 위안부로 끌고 간 증거다. 그게 압박 축구예요. 그렇게 하고 철거하세요.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다시 세우세요. 소녀상 뭐 그걸 부숩니까? 밑에 그거 파면 되죠. 우리는 아픕니다.
멍청한 김어준 편들아. 우리는 아픕니다. 다시 세우세요. 우리 아픔은 이렇습니다. 다시 그러세요. 이걸 파괴하는 순간, 파기하는 순간, 어, 빼내는 순간, 철거하는 순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 그리고 한국 여인들에 대해서 성적 놀이개로 썼다는 것을 아주 파렴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서 이 땅의 여인들에게 굴욕을 준 역사를 쓰게 한 분들이 바로 일본이다 하고 빼세요. 간단하잖아요. 멍청한 김어준 편들아. 그렇게 하고 그때 영어가 국제어잖아요. 영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안현모 씨도 영어 잘하던데 이쁘장하게 같이 좀 연대해서 여자의 몸으로 일제 36년 강점기 당시 이 땅의 여인들이 그 모욕을 당했다라면 직접 참여하셔서 영어를 통해서 영어해서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세요. 이걸 철거하는 순간 역사적으로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조선의 여인과 필리핀의 여인들을 성놀이개로 위안부로 강제로 징용해서 썼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있죠? 뿌리세요. 많이 뿌리세요. 많이 그걸 방송하세요. 그리고 그 동사 그것만 파손시키지 마세요. 밑에 것만 파면 되잖아요. 밑에 것만. 그리고 다시 옮기세요. 우리 이 땅은 아픕니다. 이 땅의 여인들이 아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 자리에 다시 둡니다. 그럼 며칠 뒤에 다시 그걸 철거하세요. 멍청한 김어준 편들아.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일본인들 디진자예요, 디진자. 시위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김어준 편들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손윤상 문제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승리하고 일본인들이 대패하는 거예요. 정말로 위안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철거하면 일본인들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한국인들과 필리핀 여인들을 강제로 성놀이개로 착수해가 그 쓰레기 같은 기시다 편 일본 정부들 그걸 반성 못하는 일본 정부구나 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독도에는 국군을 주둔시키면 된다라요. 사법재판소 간다라면 그 문서가 있다라요. 그 문서 내밀면 된다라요. 근데 이제 이건 남는다라요. 이것도 꼭지거든요. 조 바이든 편은 부모의 땅, 형제의 땅 그건 관심이 없다. 왜? 언제적 이육을 보니까예요. 그 이전 건 신경을 안 쓴다라고 지금 잡아놓은 자거든요. 그걸 다 안 짜예요. 안 짜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가 좀 뭔가를 해놓긴 했어요. 많이 맡고 있죠. 다른 분도 맡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 윤석열이가 지금 많이 쫄고 있다 자거든요. 순둥이가 돼가지고 그렇다라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 자식의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주겠다. 대신 부모가 된 자로서 일본을 병합하겠다. 그렇게 하고 36년 전에 그 굴욕을 그대로 가뭄을 쌓으시면서 돌려주겠다. 어쩔래? 이렇게 이야기를 못한 나라예요. 저는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잠깐 여담으로 김호준기가 워낙 꼬라지나게 하기 때문에 여담으로 하하하 한번 해본 건데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났을 때 메가더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일본과 어떤 내용으로 협상했냐예요. 어떤 내용으로 협상했냐예요. 독일과 분명하게 다른 방식으로 협상이 종결됐거든요. 독일은 영국에게 부채를 갚았어야 했고 자신이 지배했던 침략했던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제로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비로서 얼마간을 지급했어요. 얼마간을 지급했어요. 근데 일본은 어땠냐예요. 일본은 바로 최애국 대우를 해줘 버려요. 최애국 대우를 해줬다라는 얘기는 전범 국가가 아니라 정상 국가다라예요. 전범 국가가 아니라 정상 국가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일본이 계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전범 국가인데 최애국 대우를 해줘 버림으로써 전범 국가이긴 하지만이에요. 근데 최애국 대우를 해줘 버림으로써 그 전에 있던 모든 일본의 악행들은 무마시켜 버린다, 없애버린다, 없는 걸로 처리한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문서 하나를 가지고 글자 하나를 가지고 손해상 문제를 건드린다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하하하. 김어준이 정말 지위 0.00001% 정도로 멍청하다라예요. 왜? 필름을 보거든요. 쪽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종전 당시 때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때 일본에 대해 최애국 대우를 해준 미국은 일본과 어떤 내용의 조약을 맺었는가? 어떤 내용의 조약을 맺었는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걸 보면 되죠. 그걸 열라.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소녀상 문제를 제기할 때 일본을 두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문 닫겠다가 나와요. 문 닫겠다가 나오면 시다가 거꾸로 문재인처럼 외교를 안 해버립니다.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시위에서 패배합니다. 약한 쪽을 치는 게 아니에요. 최애국 대우를 받은 일본 입장에서는 쫀자예요. 쫄보가 된 자거든요. 그래서 입 닫아버려요. 무건수행 수준으로 입을 닫거든요. 강한 걸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멍청한 편아. 김어준 멍청한 놈아. 지식이 0.00001%밖에 안 되는 김어준 편들아. 미국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대해 시위한다라예요. 정말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를 해줬느냐? 자료를 다 꺼내보면 된 자예요. 다 꺼내보면 된 자예요. 그렇게 하고 미국은 뭘 하고 있느냐?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는 세계 최강대국이 뭐 하고 있느냐? 조선의 여인들, 필리핀의 여인들이 강제징용당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은 뭐 하고 있느냐? 조 바이든은 뭐 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양국 간의 문제는 양국이 알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과거화 시켜야 되잖아요. 과거화 시키십시오. 근데 조 바이든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못 알아? 김어준 편이니까 못 알아? 양국의 문제이니까 양국이 알아서 하십시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야바이 쳐버리잖아요. 독도가 일본 거 이런 거 문서 하나씩 꺼내버리고 지도 하나씩 꺼내버리고 장난친자잖아요. 김어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짓거리는 뭐 좌표 잡아서 선한 땅에 좌표 잡아서 똑똑한 짓거리를 했으니까 짱. 그래서 달아요. 그래서 달아 뭐 달아 김어준아? 뭐 달아?
미국에게 대해서 시위하면 된다라예요. 대한민국은 약하지 않다라예요. 제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라예요. 그래서 미국을 규탄하고 세계 제2차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줬느냐? 김어준 편들아, 그걸 시위하면 된다라예요. 자, 이렇게 김어준을 집중적으로 약 올렸고 김어준 편들을 많이 약 올렸으니까 오늘은 방송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